이승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기나 뒤에 파이널까지 이제 쓰이는 자료인데, 연기의 통상 3회 또는 9회, 9회 예컨대 행정소개 1개 등에서 드리는 자료예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기 결론을 미리 써놨는데, 판례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 수익의 효과, 소유권 충족, 불충족 효과는 동일하므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 소익 판례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암기하고 있으면 세 군데서 다 써먹을 수 있는 1타 3피예요. 그래서 대상적격이든 원고적격이든 협의 소익이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죠. 법률상 이익은 근거, 관계법규에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개구직법이죠. 그 다음에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사실적, 일추간사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구직, 일추간 또는 확대하면 개구직법, 일추간사, 이게 서로 대응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문구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 소익에서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세 부분의 판례 작성 시에 판례 문구를 써주면 된다. 요게 이제 요 강의의 핵심이고요. 이제 로마자에는 논증, 즉 개구직, 일추간 의미가 뭐냐, 이걸 정확히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제 기초자료 24쪽에 있는 것인데, 일단 처분이 되려면 수많은 행정작용이 큰 개념, 행정작용의 주요한 구성이 행정입법과 행정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행정행위는 개별법에 나와 있는, 실정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정법에 세금 부과 이렇게 나와 있어도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면 하명이라는 강학상, 학문상 개념이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행위를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만든 것은 취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무엇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에 해당해야 되니까 그 처분에 해당하는 기준은 행정이다. 특히 법률행위적 행정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실익은 어디 있냐면 취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 처분 등이라도 되어 있지만 처분에 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특히 이제 행정처의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여야 된다. 그래서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2조랑 1호에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여기가 이제 개구직, 일추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 다른 말로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개구직이란 점에서 추상적 사실에 대한 규율, 다른 말로 일추간에 해당하는 행정입법이 법규명령과 행정행위가 있는데, 특히 이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여기서 이제 개구직, 일추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개구직과 일추간의 기준이 뭐냐?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법규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일반인이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세금 부과, 상대방 갑 또는 갑 등 10명, 이렇게 특정 범위의 사람에 해당하면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상이 된 사람이, 행정작용의 대상이 된 사람을 기준할 때 불특정 다수이면 일반적, 특정 범위이면 개별적. 그 다음에 사건을 기준할 때 법규명령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추상적 규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행정행위는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얘는 개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영향을 줄 때 그 영향 기준으로 봤을 때 행정행위에 개입이 있어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행정행위의 중간행위에 개입이 있어요.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이런 개입이 있어야 국민 갑에게 운전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세금 부과 이런 것들은 그 때문에 바로 운전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니까, 정지되는 것이니까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직접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주간 법규명령의 특성이고, 그다음에 행정행위의 특성 개구직이에요. 여기 개별적이 아니라 구체적. 오타 났네요.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제가 이제 2회 때, 연기 2회 때 했던 협의회 소액 문제인데, 핵심만 보면 갑은 이제 중대한 과실 부실평가 수행했다는 이유로 3월 정지 처분을 받겠죠. 3월 정지 처분은 관할 행정처을이 이 법을 집행한 거예요. 5번째, 국회에서 만든 환경영향평가 법률, 그다음에 이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라 하고 이제 시행규칙이라는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들 때는 시행령, 총리나 각 부에서 만드는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근데 정확히는 시행규칙 기준인데 하여튼 근거해서 이에 따라서 3월 정지 처분이 발급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행정작용이 이루어진 것이죠. 행정작용, 여기 시행규칙은 이미 있었고 이에 근거해서 3월 정지 처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그 밑에 관계 법령에 국회에서 만든 환경영향평가 법률이 있고, 이 사안은 이제 6호에 해당하는 것이죠. 6호.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그래서 1항에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요건. 모든 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다음 효과, 등록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는 대강을 정한 거죠. 특히 업무정지 최대치 6월 이렇게. 그다음에 2항에 그런 업무정지 처분 등의 기준, 필요한 사항은, 세세한 사항은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니까 부령으로 정한다. 여기는 환경부죠. 환경부.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면 시행령, 총리나 부에서 정하면 시행규칙. 이에 따라서 이제 시행규칙이 있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요 시행규칙. 이런 걸 이제 법규명령 형식이라고 해요. 법규사항을 정하는 명령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형식을 보면 얘는 법규명령인데, 일단 형식을 전제로 해서 여기 기준을 보면 고의 과실,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가 아까 갑의 경우였었죠. 법률은 12조 1항 6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지 3월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형식을 중시하면 얘가 행정입법 중 법규상을 정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양가로 가번에 법규명령이 항고 대상의 대상이 되는지 견해가 대립해요. 통설 판례는 항고성의 대상, 처분이 되려면 처분의 특성, 행정행위여야 되잖아. 행정행위의 특성, 면허 취소, 영업정지 이런 것의 특성은 개구직이죠. 개구직. 그래서 3번이 통설 판례 입장인데,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라는 말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두 문자 일추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이 될 수 없다. 처분이 되려면 행정의 특성 개구직이어야 돼. 그래서 원칙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개구직의 성질을 갖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처분적이라는 말이 개구직의 성격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집행행위가 행정행위예요. 면허 취소, 업무정지 등 없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다른 집행행위 없이 이퀄 직접적으로 특정 범위가 개별적이라는 뜻이죠. 개별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즉 직접적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이 빠졌지만 일단 하나 써줘도 돼요. 특정 범위의 국민의 권익에, 특정 범위의
구체적 사건에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대상이 된다고 하는 예외적 긍정설이 통설 판례이고 그 처분적 법령의 하나가 4번이에요. 4번. 두밀분교 폐지절에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이런 것들은 행정청의 매개행위, 매개행위가 행정행위예요. 매개행위 또는 집행행위, 행정행위. 없으니까 직접적이죠. 직접적. 그러니까 얘는 소위 처분적 법규 명령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그래서 쟁점이 이제 양가로 가번에 법규 명령이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지인데 법규 명령의 특성은 어때요? 일주간이야. 근데 처분의 상징을 가지는 법규 명령, 이런 두밀분교 폐지절에 급여 비급여 목록표 개구직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위의 사례를 갖고 보면 요 위의 사례, 요 시행규칙은 형식을 중시하면 법규 명령인데 법규 명령의 특성은 뭐예요?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이잖아요. 이게 원칙이잖아. 원칙. 그래서 이 법규 명령을 보니까 여기 요건, 위반상의 요건 있죠? 중대한 과실로 평가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이게 요건이죠. 요건. 근데 부실하게 작성한 대상이 된 사람,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죠. 어느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가배 사건이든 의뢰 사건이든 부실하게 작성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 근데 특히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업무정지 3월이라는 거를 갑을병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정지 3월에 개입이 있어야 정지 3월이 행정행위라는 행정의 일종이에요. 행정의 하나의 경우죠. 하나의 종류. 개입 또는 매개가 있어야 지금 갑이 정지 3월 받으면 3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게 간접적이라는 뜻이죠. 행정의 개입이 있어요. 간접적. 그래서 이러한 법규 명령의 특성은 행정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업무정지라는 행정행위는 지금 갑에 대한 업무정지. 얘는 갑이란 특정 범위의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거죠. 지금 일정한 시간 장소에서의 평가서 부실 작성이라는 사건이니까 구체적 사건이죠. 그 다음에 정지 3월 있으면 예컨대 이게 2월 1일에 있었으면 바로 갑이 2월 1일부터 업무를 못하게 되죠. 바로 이퀄 직접적이잖아요. 직접적. 그래서 이런 업무정지 3월이 행정행위고 이런 시행규칙, 시행령 등이 법규명령이에요. 그래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이런 행정의 개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성질이 되려면 행정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 처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규명령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취소를 간다. 그러면 원칙적인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원칙 일주간이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구직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일 경우, 그걸 다른 말로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법령 또는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두밀분교 폐지조례나 또는 급여, 비급여 목록표예요. 그럴 경우에는 처분이니까 대상이 된다. 긍정, 된다죠.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통설판례 입장인 예외적 긍정설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칙적 부정됐다는 판례가 이제 최근에 22년 판례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세 번째 사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즉 간접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간접적인 일반적 추상적 법령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주례, 처분이 대상이 되려면 특정 사항에 대해서, 이게 문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 이게 행정의 처분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예외적으로 긍정되는 대표적인 것이 이게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인데 여기 이제 일구 변시에 떴던 거예요. 그래서 요 일구 변시로 보면 이게 처분적 법규 명령의 예인데, 자 물음 1을 보면 보건복지부 고시, 이게 고시가 이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중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어려운 건데 얘를 전제를 해서 판례처럼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본다면 이 고시의 추송 대상 여부, 즉 처분이 되는지 여부를 논한 시효가 20점짜리였었어요. 이제 내용을 보면 쭉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7번째 줄에 보건복지부 고시를 의견을 받아서 금액표를 개정해서 9월 23일 고시, 이 고시라는 거는 이제 공시한다는 거죠. 공시하면서 기존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되던 제약회사 갑, 한미약품인데 요 A 의약품 이 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실적이 없는 약제에 해당하는 이유로 별지 4 급여 목록 등에서 이 약품을 등재했어요. 등재. 별지 4가 뭐냐면 삭제된 거, 삭제. 여기 삭제.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고시, 이걸 이제 법규명령으로 봐요. 여기에 2조의 급여 별표 1, 별표 1의 별지 4 삭제. 제조사 갑 A약품 삭제한다. 삭제. 그럼 요 법규 명령에 품목에 있어야 갑이라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 뭐 예컨대 10만 원, 20만 원 났을 때 20만 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국가 부담에서 이제 B라는 병원이 갑을 치료했을 때 의료보험공단 A에다가 보험급여 10만 원을 이제 청구하는 거잖아요. 국가 부담금 10만 원을 청구하려면 요 공단에서 돈을 주려면 요 고시에 약제, 급여 목록표에 있어야 되고 지금 급여 목록에서 삭제, 비급여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삭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 회사가 이 약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병원 등에서 이제 치료를 할 때 갑에서 약품을 안 쓴단 말이야. 이제 그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대상에서 삭제되면 요양급여 거부가 되므로 판매 저하가 우려된다. 즉 이 삭제는 갑에게 침입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고시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면 대상적 격에 해당하려면 2조랑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돼. 처분에 해달라면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성질을 가져야 돼. 근데 원칙적인 법규 명령은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인데 이 고시는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 사람이니까 개별적이죠. 개별적. 그 다음에 A약품 사건이죠. A약품을 쓴 사건. 사건이니까 구체적이죠. 구체적.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재, 비급여 목록표, 삭제 품목에 등재되는 순간 갑의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이 고시로 인해서 바로 갑의 매출액에 영향을 받는다. 바로 직접적이죠. 직접적. 그래서 이 사안은 대표적인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이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규명령에 해당해서 취소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예외적 근저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처분적 법규명령도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들은 원고적 계획에서도 판례가
개구직 일주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서 44페이지에 있는 협의의 소액이 있어도 아까 이제 시행규칙,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에 가중처분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9판례인데 9판례가 얘는 실질의 행정규칙이어서 대의적 성격이 없으므로 가중처분을 받을 불이익은 개구직 현실적인 것이 아닌 바 협의 소익이 없다.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있을 때는 법규명령에 이어서 가중처분을 받을 불이익은 개구직 현실적인 것이므로 소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 표현을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소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이걸 논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1구 변수처럼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일주간이어서 처분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도밀리운거 폐지조례나 또는 이런 급여, 비급여 목록표, 이 법규명령은 처분적 법규명령, 즉 개구직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세 군데 쓰인다. 개구직 일주간. 개구직 법률상 이익은 포함되지만 일주간 사실적 이익관계는 포함되지 않아. 법률상의 반대말은 사실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원칙 일주간이어서 처분이 되지 않지만 개구직, 즉 바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법규명령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개구직 일주간은 꼭 알고, 일주간 개구직 다 꼭 알고 계셔야 돼. 예, 다음에 더 좋은 또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